망치부인님 몸캠하세요. 내가 하라고 그래서 못할 건 없는데 한 다음에 손님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속담의 맹물님 감사합니다. 그 고춧가루 소금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 순대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착한 여우님 감사합니다. 특히 간, 잘 익은 간을, 냄새 안 나는 잘 익은 간을 떡볶이 국물에 촥촥. 순대 얘기 아까 누가 했지? 아, 내가 했구나. 스릉은드 망부님 감사합니다. 삶은 돼지고기, 나 그것도 먹고 싶어! 삶은 돼지고기님 감사하고요. 닥치고 커피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아, 오늘 점심 너무나 부실하게 먹었어. 아, 진짜 참치김밥은 저녁 때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거지. 그걸 점심에 먹다니.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순대정식을 먹었어야 됐어. 아, 오늘 밤 순대정식 먹으면 안 되는데. 배 고픈 건 아니야. 속이 조금 허한 거지. 오늘은 경향신문에서, 오늘은 경향신문에서 두 분이 다녀가셨어요. 경향신문에서 두 분이 인터뷰를 하고 가셨습니다. 달리자 짱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경향신문 기자가 찍으면서 내 책상 청소해주고 있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찍었어. 이제 막 기자님한테 청소를 부탁하는 망치 부인이야. 내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우리 신랑이 좀 치워 그러더라고. 응수님. 진짜 읽기 어려운. 근데 드디어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치우고 찍었어. 이제 이대로 몇 달 버티면 돼. 매니저 건희님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나만 취재한 게 아니라 국정원 관련한 프로젝트 기사래요. 프로젝트 기사라서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는 기사인데, 이렇게 여러 내용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기사래. 근데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또 교황님 만나러 가잖아요. 다음 주에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을 또 방문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국하기 전에 보러 오려고, 그래서 오늘 미리 찍은 거야. 내 것만 미리 찍고, 나중에 이제 다 편집해가지고 낸다고. 글쎄요, 기사가 잘 나올진 잘 모르겠어요. 한 부분 나오겠죠. 네. 또 지저분하지만 한겨레 기자도 부르세요. 아니, 한겨레 기자 왔다 갔는데 청소 안 해줬어. 네, 바티칸 진짜 갑니다. 네. 또 이러면 또 긴장하겠구나. 그리고 또 막 나 못 가게 막 또 태클 걸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바티칸 지나만 가, 지나만. 그냥 이렇게 광장에서 사진 한 방 찍고 가는 거야. 또 망치부인하고 망치부인 바티칸에서 막 또 교황님 만날까봐 또 막 미리 막 국정원에서 손 쓰고 그러지 말어. 그냥 지나만 가면 버스 타고 잠깐 내려 사진 찍고 가는 거야. 나 이거 진짜 깜짝 놀라네. 아니, 교황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만나볼 수는 있는데, 그 시간에 어디 나가신다든가 그러면 뭐 얼굴 살짝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를 만나러 나오시고 그럴 것 같진 않아. 네. 여행 일정 매우 빡빡해요. 하루에 한 8시간씩 차를 타. 하루에 보통 8시간 차를 타고, 그래서 목베개를 준비했어요. 목베개. 자, 오늘은 그럼 우리 가톨릭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망치부, 교황님한테 내가 트위터로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러면은 출국 못하게 하겠지?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 난 교황님 트위터도 몰라. 진짜야. 정원아, 나 진짜 모른다. 내가 뭐 교황님을 만나러 간다든가 이런 생각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근데 이번 여행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 뭔지 모르겠는데, 토끼띠의 삼님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생리하는 기간이
이 여행 기간이랑 원래 겹쳐야 되는데 지난달부터 이렇게 생리하는 기간이 막 앞당겨지는 거예요. 5일씩. 그래가지고 그 여행 기간에는 전혀 생리 기간이랑 겹치지 않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상하게 그리고 뭐 하여튼 뭐라 그러나 모든 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걱정이 되냐? 뭘 준비하셨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공포를 아는 자님 감사합니다. 왜 여행할 때 막 그 생리가 겹치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리 주기도 우리 딸이랑 나랑 싹 피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 맞춰지고 준비가 착착 되고, 예. 준비가 이렇게 딱딱 맞춰지면서, 굉장히 감사한, 예, 떴다백수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아니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하혈을 해. 작년에 잡혀가기 전에 하혈을 했잖아. 한 달 가까이. 예. 한 달 동안은 막 하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몸 상태도 너무 좋아요. 예. 몸 상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내가 지금 굉장히 무리하게 일정을 막 하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정이 정말,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마치 무슨, 진짜 모자이크 퍼즐 있잖아, 퍼즐. 퍼즐이 막, 스스로 자기 자리에 가서 막 마법의 퍼즐처럼 뭐가 다다다다다다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 행복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요 기사도 읽고 싶었는데 역시 하여튼 나는 신의 아들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이, 네가 왜 신의 아들이야? 군대 안 갔어? 요즘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더만. 예. 자, 뉴스 볼게요. 바티칸 라디오 방송, 한국 가톨릭 신부가 대통령 신경 건드려. 딱 이 제목을 보면, 왠지 이 한국 가톨릭 신부가 대통령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좀 비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교황과 교황청의 공식 라디오인 바티칸 라디오 방송이 한국 정부의 보수 세력과 한국 가톨릭 교회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우려했다. 바티칸 라디오 방송은 지난달 29일 세계와 대화하는 교황과 교회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한국에서 가톨릭 교회와 정부와의 사이가 험악하다 라고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바티칸의 파리 해외 선교 소식통인 아시아교회 통신이 전한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방송은 한국 가톨릭 신부 한 명이 박 대통령 신경 건드려라는 보도를 통해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강론과 정부 및 보수단체의 비난은 물론 명동성당의 폭탄 위협까지 상세히 전했다. 이거 어떡할까요? 쪽팔려서. 바티칸 공식 라디오에서 명동성당의 폭탄 위협, 박 신부에 대한 이 비난, 이런 거 그대로 보도했대요. 이는 교황청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티칸 라디오 방송은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가톨릭 신부가, 여기서 봐봐.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신부. 박창신 신부를 이 바티칸 라디오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가톨릭 신부. 이 박창신 신부가 강론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유도한 국정원의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 보수 여당의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도구화하고 있다며 북에 관해 발언한 이후 한국의 국무총리가 국가에는 파괴적이고 적에게는 우호적인 것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청와대에서 가톨릭 주교 7명 간에 예정됐던 오찬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며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서울대 교구가 정치에 적극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사제들의 몫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뿐 아니라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단체들이 억압의 시절로 회귀하려는 당국의 통치 관행에 맞서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했다고 마무리했다.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바티칸 라디오는 바티칸의 공식적인 라디오 방송으로 1931년 2월 12일에 설립된 뒤 교황청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전해왔다. 프랑스어를 비롯한 전 세계 49개의 언어로 방송되고 있으며 교황의 목소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예요. 예. 그 개망신이죠? 예. 자, 근데 요즘에 교황님이 밤마다 이슬을 밟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교황님, 이 밤중에 어딜 가시나요? 예. 이것도 무슨 기사일까요? 프란체스코 일반 사제복 입고 교황청 나가 노숙자 돌봐. 허핑턴 포스트. 추기경 시절에도 밤에 몰래 나가서 빵을 나눠줬다. 교황 프란체스코가 밤에 교황청을 빠져나가 노숙자들을 만나 돌본다는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4일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로마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근위대가 교황이 밤에 일반 사제의 옷을 입고 나가 노숙인들을 만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교황청 구호 담당자인 콘라드 크라체프스키 대주교는 한 인터뷰에서 오늘 저녁 거리로 나간다고 교황에게 말하면 그가 나와 함께 갈 위험이 항상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교황이 함께 거리로 나가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대주교는 웃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야간 잠행을 한 유일한 교황은 아니다. 요한 13세는 로마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교황 비오 1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로마의 유대인이 미립국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황청을 나섰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예고 없이 예술 전시회를 방문했다. 교황 프란체스코는 과거 추기경 시절에도 밤에 몰래 나가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들과 거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다고 허핑턴 포스트는 전했다. 교황청은 지난달 26일 교황 프란체스코가 직접 작성한 복음의 기쁨이란 제목의 교황 권고 원문을 공개했다. 교황은 권고문을 통해 늙은 노숙인이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건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이 단 2포인트만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본 중심의 쇠퇴를 지적한 바 있다. 아, 목이 왜 이러지?
미세먼지 탓임. 그런가? 갱년기와 미세먼지 중 어떤 것 때문일까요? 자명하시는 교황님과의 대면 딱! 아이씨. 일정이 언제지? 네. 아. 노숙자 코스프레? 노숙자처럼 하고 기다리라고? 미소악마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행복님 감사하고요. 근이모치님 감사하고요. 나 원래 돌아다닐 때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거든? 우리 딸을 노숙자처럼 꾸며갖고 모녀 노숙자인 척하면서 야! 알매 즐거움님 감사합니다. 날 뭘로 보고 진짜 예, 고만강이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기사가 났네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박 대통령에게 순교자의 자세로 저항하겠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책임져야 한다. 사퇴 촉구. 전주교구 사제에 대한 종북몰이도 규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순교자의 자세로 저항할 각오를 천명했다. 지난달 22일 전주교구 사재단이 시국미사를 열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지 12일 만에 전국 사재단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재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에 이어 천도교까지 관건 부정선고를 고백하고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도 불통과 독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재단은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했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몰아내며 수사를 방해했고 이 부분에서 말이에요. 최동욱 총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좀 이 언론에서 이렇게 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뉴스가 청와대가 최동욱 혼외자에 대한 의혹을 임명하기 전에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을 불러서 진위를 물었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무근이라고 분명히 해명을 했고, 그래서 넘어갔던 문제를 그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자마자 이걸 흘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 최동욱 총장이 이런 보도를 하는 저의가 뭐냐라고 얘기했던 게 결국 이 청와대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미 해명도 다 끝난 문제인데 이걸 왜 지금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청와대는 최동욱 총장 의혹을 미리 알았고 그게 사실 무근이란 해명도 들었고 그래서 덮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최동욱 총장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척 해놓고, 마치 몰랐던 것이냐. 그래서 무슨 새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지랄 연병을 떨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더 웃긴 뉴스가 있는데요. 이 최동욱 혼외자 의심받았던 애가 있었던 반 있잖아. 그 반 학급의 애들의 혈액형을 17번을 들여다봤대. 이 한 개인의 혈액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생활이야. 중요한 사생활의 비밀이야. 그런데 17번이나
그 최동욱 혼외자로 의심받는 애 학급에 혈액형을 17번이나 들여다봤다는 거야. 정부기관이. 이거는요, 그 반 아이들이 다 사실은 인권 침해를 당한 겁니다. 예. 그 반 아이들이, 정부의 정보통신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개인의 정보를 그런 아주 못된 의도의 기사를 쓰기 위한 작자들한테 노출됐다는 거는, 이건 그 반 아이들 전체가 이거는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해야 돼. 그 ABD님, 그런 질문은 시청자 의견란에 물어야지. 누가 이렇게 채팅창에다 묻고 그래. 나는 그 이진경이라는 사람의 사회 구성체론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사구체론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마치 혼의 자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문제의식을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건 최동욱 총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을 받아들였으니까 임명한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요, 청와대에서 최동욱 너 혼의 자식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냐? 라고 미리 알고 있어서 청와대가 임명하기 전에, 검찰총장 임명하기 전에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최동욱 총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고, 그래서 그 해명을 받아들였으니까 검찰총장 임명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중에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니까 그걸 터뜨려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모욕을 줘서 내쫓은 거,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사기짓거리지. 사기짓이지. 사기질이야, 사기질. 자,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좌우지간.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했던 검찰총장과 최동욱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수사팀장을 몰아내며 수사를 방해했고, 국정원이 작성 유포한 수백만 건의 대선 개입 댓글이 드러났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종북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사재단은 이어 전주교구 사재단 시국미사에 대해 이념의 굴레까지 뒤집어 씌워 한국 천주교회를 심히 모독하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 양심의 명령에 따른 사제들의 목소리를 빨갱이의 선동으로 몰고 가는 작태가 뒤가 구린 권력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위기 대응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특히 신문과 방송에 악의적인 부하 내동도 한몫했는데 분명 한국 언론사에 치욕스럽게 기록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또 권력에 저항할 때마다 역사는 교회에 무거운 대가를 요구해왔다. 피로 얼룩진 순교 역사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준다. 그러나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맥박과 같은 것이다. 시련은 교회의 영혼을 정화하고 내적으로 단련시켜준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제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며 당위다라고 고백했다. 사제단은 선거 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의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사제의 직무유기요 자기 부정이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교회의 사목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사제는 바로 그 일의 제물이다 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끝으로 유신 독재의 비참한 결말은 모든 유권자에게 뼈아픈 교훈이라는 대통령, 정부 여당의 전면적인 회심을 촉구하며 불의에 맞서는 일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교우들에게 오늘의 어두움을 이겨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미디어 오늘 기사에 보면은 또 이 전문이 나와 있어요. 예.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나왔네요. 사제단, 박근혜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 우린 십자가 질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시국미사 때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을 문제 삼아, 그리고요, 매니저님, 그 지학순주교, 인물을 말하다, 그 동영상 주소 좀 알아와 주세요. 예. 이 기사 끝나면 같이 보게요. 예.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을 문제 삼아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국의 정권에 대해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정의구현 사재단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며 전주교구의 요구가 바로 사재단 전체 입장임을 밝힌다고 선언해 파장을 낳고 있다.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모두가 박 대통령 사퇴 투쟁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종교계의 투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4일 저녁 내놓은 지난달 전주교구 시국미사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국사재단은 각계각층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책임자 처벌 요구가 빗발쳤던 지난 봄부터 자신들이 지난 9월 재신임을 요구했던 시국기도회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했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몰아내며 수사를 방해했으며 국정원이 유포한 수백만 건의 대선 개입 댓글이 드러났어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오히려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종북몰이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재단의 시국기도회를 두고 박 대통령과 강요들 여당이 종북몰이는 물론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대해 전국 사재단은 박신부 강론의 취지를 왜곡하고 거기다가 이념의 굴레까지 뒤집어 씌움으로써 한국 천주교회를 심히 모독하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사재단은 양심의 명령에 따른 사제들의 목소리를 빨갱이의 선동으로 몰고 가는 작태는 뒤가 구린 권력마다 지겹도록 반복해온 위기 대응 방식이었다며 여기에는 신문과 방송의 악의적인 부하내동도 한몫을 했다. 분명 한국 언론사에 치욕스럽게 기록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주교구가 요구했던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에 대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은 전주교구 사재단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사재단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며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사재단은 개신교, 불교, 원불교에 이어 천도교까지 관건 부정선거를 고백하고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 것을 들어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통과 독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사재단은 대통령 사퇴 촉구를 비롯해 선거 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로 고초를 겪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도 다짐했다. 이들은 선거 부정의 책임을 묻는 일이 설령 고난을 초래하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제는 하나님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체험은 오직 십자가의 삶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제의 고백과 다짐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전국사재단은 시대의 불의를 목격하고도 침묵한다면 이는 사제의 직무유기요 자기 부정이라며 최근에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권고문 복음의 기쁨이 누누이 강조하듯이 교회의 사목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사제는 바로 그 길 위에 제물이라고 고백했다. 이 입장 전문이 나와 있어요. 예. 미디어 오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 같이,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예. 저는, 여기에,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뭐라고 할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보시고, 이번에는 영상 하나 같이 보고 갈게요. 요게, 또, 저기로만 나오니까, 제가요,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읽어드릴게요. 소리를 조금 줄이고, 내가 읽어도 되죠? 인물을 말하다.
안젤라라는 예쁜 세례명을 가진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살던 안젤라는 아픈 어머니와 공부하는 동생을 위해 매일 300원씩 삥땅을 쳤습니다. 그 일로 안젤라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라 양은 죄가 없습니다. 삥땅은 죄가 아닙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어린 소녀들에게 삥땅은 자기의 권리 선언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빛, 지학순 주교. 아지오 노르멘토? 현대화, 현재화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은 지학순 주교에게 나침판이 되었다. 지학순 주교는 1965년 원주 교구로 왔다. 원주 교구의 교구민들은 가난했다. 아니, 그때 우리 국민들은 다 가난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 권리 없는 노동자.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그늘이 있었다. 지학순 주교는 원주 교군의 광부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농촌지역 소비조합 육성, 어촌 개발사업, 다시 한번 편지를 내면 좋겠다. 지학순 주교의 생활협동조합은 오늘의 마을 공동체 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세상 어느 곳도 교회가 아닌 곳이 없었고 길거리에서 만난 누구와도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학순 주교. 한편 독재 권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더 빼앗아 가곤 했다. 지학순 주교는 가난한 자를 등치는 불의한 권력을 미워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싸우는 신부가 되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국민들이 얻어맞을 때 교회도 고난에 동참했고 민주인사들이 순환을 당할 때 지학순 주교도 고통을 함께했다.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 유신헌법은 진리에 반대되고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독재 권력은 주교를 감옥에 가두었다. 다 못 읽어서 눈물이 나가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던 주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안내양 안젤라처럼 힘없고 지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던 주교.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빛,
우리들의 영원한 주교. 이 자료는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네요. 그 망치 부인을 방송 리스트에서 검색하시면 아유 이렇게 벗은 여자의 팬티가 나오냐. 그 48호실 48호실로 이동하시면 망치 부인의 중계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다방입니다. 독성 강한 불소님 감사하고요. 이명박 때는 웃기기라도 했는데, 그죠? 이명박 때는 정말 웃기기라도 했는데, 정말 박근혜 시대는 웃기지도 않아요. 공사이호님 감사합니다. 설탕발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그게 아마 8월 달쯤 했던 얘기인가, 7월 달쯤 했던 얘기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국정원 범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설탕발림님 감사합니다. 국정원 범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 체제로는 안 되니, 민주당 안에서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모든 야권 세력을 하나로 뭉치는 국민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조직이 있지만, 만드는 거지만, 그 맨 앞에는 종교단체가 나서줘야 된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앞서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결해 가야 된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현재 지도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모든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이 시민사회 세력과 다 합쳐서 국민대책본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선으로 쓰고 맨 앞에는 종교계가 서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들은 기억 나세요? 들은 기억 나세요?
이 천주교에서 마치 그런 저의 바람에 기대라 부응하고자 함인지 굉장히 강성으로, 예, 굉장히 강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사퇴, 예, 박근혜 정권을 사퇴를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국민들이 박근혜 사퇴라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지 않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러니까 천주교 조직이 보니까 그 공식적인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주교회의, 각 광역별로 있는 주교님들의 모임인 주교회의가 제일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조직이고, 그리고 그 주교회의 밑으로 이제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교구별로 어떤 사제들의 모임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교구별로 있는 사제들의 모임 속에서 가장 이렇게 좀 급진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투적인 신부님들이 만든 게 정의구현 사제단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속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만들어진 배경이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지학순 주교님에 대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툭 막 구속하고, 예, 막 고문하고 이랬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신부님들보다 굉장히 가장 앞에 나서서, 예, 정말, 예, 가장 앞에 나서서 싸워나가는, 예, 가장 앞에 나서서 싸워나가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1989년도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임수경을 데리러 북한으로 가셨잖아요. 예. 임수경을 데리러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때 임수경이 가고, 그러니까 먼저 문 목사님이 가셨던가? 하여튼 순서가 그랬더니 임수경 대표가 가고, 문규현 신부님이랑 임수경이 가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가시고, 이러면서 그분들 셋이 가셨을 때,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욕을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얼릴게요. 도저히 이거 수준이 안 된 애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임수경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청년학생 대표였는데,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대생을 파견한다. 그걸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같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분들이 또 처벌도 받았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앞서 나간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는 걸로 모든 사람이 그들을 비난했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제안했고, 물론 이제 그 전이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 년 안 됐을 때야. 그 다음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주영이가 솥대를 몰고 북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수경 대표랑 이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고 돌아와서도 무지막지한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런데 정주영이 북한을 개발하는 일에 현대가 독주하고 싶어가지고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선에 출마하고, 예, 대선에 출마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정주영이 솥대 몰고 간 다음부터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되고, 통일의 바람으로 막 몰려가면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하고,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들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체제를 이 주변의 6나라가 다 같이 합의했던 게 14선언이었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가는 길은 사실은 좀 가시밭길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요, 나는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분들이 가는 길은 세례 요한의 길이 아닌가. 예. 이 세례 요한의 길이 아닐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를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많은 예언이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도 메시아를 진짜 기다리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를 반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광야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 진짜 온다.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그 준비된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의 형제, 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실 그 당시에 먼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생뚱맞았다는 거지. 뭐 저딴 게 다 있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애가 이상한 짓거리만 하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주장하니 그 말을 믿지 않고 그의 목을 베서 죽여버렸지만 사실 그의 말이 맞았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가는 길은 세례 요한처럼 내 목을 베라. 나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러나 지금 이 길이 옳다.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그 정의구현 사제단 분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게 이 소위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가장 선도적인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인 신부님들의 조직이라면 정의평화위원회는 그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이 정의평화위원회 중에서 지금 전주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박창신 신부님의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 뉴스에 전주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굉장히 강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것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소위 이제, 전국, 지금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먼저 치고 나갔고, 지금 그 다음에 전주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공감을 표시했고, 그리고 이제 전국 사제단에서, 전국 사제단이 이제 인정을 했고, 이걸 지금 다른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받을지,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지금 내부적인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내부적인 논의 중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 주교회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천주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거 지금 어디까지가,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교회협회 정의평화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유신 본당이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너무나 이렇게 좀 놀라워요. 이게 12월 3일 기사인데, 이거는 교회협회 이것도 천주교인가요? 이거는 NCCK잖아. 요거는 NCCK이고 이거는 그러면 천주교가 아니네. 그죠? 요거는 천주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NCCK라고 개신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협회 정의평화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유신 본당이다. 주변에 있는 인맥이나
정치 형태를 보면 누구는 유신 잔당이라는데 잔당이 아니라 유신 본당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이나 환경이 유신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정의평화위원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주교회의 산하 조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요거는 기독교교회 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네. 네네. 근데 하여튼 이건 NCCK 정의평화위원장인 분도 목사님이신데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였으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부터 이른바 종북몰이까지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 NCCK는 이제 그 개신교 단체가 한기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한기총은 이제 소위 친새누리, 친이명박 쪽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한기총이고, 그리고 이제 NCCK는 옛날에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부터 거기에 반대했던, 그들을 비판했던 진보적인 이 개신교 목사님들 모임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NCCK는 그게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 옛날에 KNCC였다가 지금은 NCCK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인 허원배 목사는 시종일관 차분한 목소리였으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부터 이른바 종북몰이까지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목사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유일하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활동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근데 사실 이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문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국가기관이 개입했던 문제에 대해서 수사하는 수사팀을 탄압한 거, 나는 그게 더 큰 죄라고 봐요. 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국정원 싸움, 국정원이 작년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 나는 그 죄를 저지른 것 자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걔네들은 맨날 그랬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빼놓고 걔네들은 항상 정치 개입하고 항상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그게 더 큰 죄라고 생각은 안 해. 그냥 그런 짓을 늘 해왔던 놈들이야. 그런데 그런 국정원의 범죄를, 분명히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 박근혜가 국정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다. 국정원은 댓글 달지 않았다. 그렇게 수사 중인 사건을 떠벌리고 다녔던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거. 나는 그건 범죄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또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어. 몰라서. 설마 이명박이 그런 짓까지 했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무식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 잘라내고 윤석열 팀장 찍어내고 그 행동은 윤석열 팀장한테 징계를 줬잖아. 지금 정직이란 징계를 줬어요. 최동욱은 자르고 그 수사팀 팀장은 징계를 줬어. 이거는 나는 이명박의 범죄가 아니라고 봐. 이제 이거는 아유, 눈에 뭐가 이렇게 자꾸만. 원래는 이건 이명박의 범죄였어. 국정원 범죄는 이명박의 범죄였어. 정부기관의 정치 개입도 이명박의 범죄였는데 이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다라고 선포한 순간 이것은 박근혜가 공범이 된 것이고 그 뒤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잘라내고 징계한 것은 이명박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라고 봐요. 예. 나는 지금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봅니다. 예. 셋 아들의 아빠님 감사하고요. 라푼젤님 감사하고요. 트럭님 감사합니다. 누가 종북이야? 누가 종북이야? 함부로 종북 지랄이야. 저는요, 이명박과 국정원의 댓글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이명박과 이 국정원에 천박한, 이런 맴매미 같은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댓글 달아서 그거 보고 박근혜 찍은 사람은 난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국정원이 댓글을 다른 게 분명한데 댓글 달았던 증거를 없다고 거짓말했던 거. 국정원에 댓글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당선된 거. 나는 그것 때 거짓말로 당선된 거지. 만약에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이거 여러분 지금도 그 고발뉴스에서 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고발뉴스에서 뉴스가 또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 그 박근혜를 찍었던 20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조사를 다시 했는데, 그 중에 10%가,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중에 10%가 만약에 경찰이 사실대로 보도했다면 9.6%에 정확하게 9.6%가 문재인 찍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박근혜가 얻은 51% 중에 그 9.6%를 대입하면 5%야. 5%, 박근혜를 찍은 51% 중 5%가 문재인을 찍으면 박근혜는 46%, 문재인은 53%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대통령이 바뀌는 거라고. 즉, 원세훈이가 저질 댓글을 달아서, 원세훈이 저질 댓글을 달아서 박근혜가 당선된 게 아니라, 저질 댓글을 달아놓고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국정원과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이다. 이 부분만 보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국정원과 이런 걔네들이 여론 조작을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짓거리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죄를 지었는데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됐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범죄예요. 그러나 그 없다고 거짓말한 당시에도 박근혜가 사실로 믿었다면, 정말 댓글 안 단 걸로 믿었다면 박근혜의 죄를 우리가 물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뒤에 최동욱이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받은 사람이야. 얘 임명하기 전에 박근혜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너 혼외자식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무근입니다. 그래? 그래서 임명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이 원세훈을 선거법으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야, 얘 사생아 이때 혼외자식 있대. 그건 정말 비겁하고 더러운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팀장한테 징계를 준 거. 그 수사팀을 책임진 수사팀장한테 국정원 범죄 수사팀장을 징계했다는 건 이건 이명박 범죄가 아니라 박근혜 범죄가 확정되는 순간이야. 예. 그 말이 맞아? 아니야? 내가 틀렸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망친부인 말에 공감하면 공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 써봐. 내 말이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수고했어. 공감? 예. 맞는 거죠? 예. 잠깐만요. 우리 딸한테 뭔가 좀 설명할 게 있어. 야, 너 딸한테 혼나고 있는 중이야. 예. 아, 노래 소리가 안 나구나. 공감 구걸? 누구야? 공감 구걸아 했다고 얘기한 거 누구야? 반대한 사람 다 강퇴해놓고? 반대한 사람은 언제 강퇴했어? 지금 공감하냐? 아니면 내 의견이 틀렸냐 물어봤는데 누굴 강퇴했어? 뻥까고 자빠졌네. 니네들은 반대해서 강퇴가 아니라 개소리를 해서 지져서 강퇴당한 거지. 도나무니님 감사합니다. 노무현 못생김 이게 반대 의견이냐? 개소리지? 속타면 맹물님 도나무니님 감사합니다. 욕해서 강퇴당한 거지 무슨 의견을 니네들이 논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 광야의 꿈님 구름고개님 감사합니다. 에리어스님 감사합니다. 반론을 제기해봐봐. 뭐가 반대냐고.
내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반론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들어보게. 이 끽끽껄껄 얘기해봐봐. 내 의견 뭐가 틀렸는지. 국정원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것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댓글이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쳤지. 그 없다고 거짓말 쳐서 사람들이 뽑아준 거지. 그 여론 10%가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의 10%가 사실을 알았으면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얘기한 거. 이건 여론조사 내용이야. 그게 뭐가 문제 있어? 그 여론조사 내용을 얘기한 건데 내 의견에 뭐가 틀렸냐고. 네가 한번 반론을 제기해봐봐. 논리적으로. 그게 내가 틀렸으면 내가 입장을 바꿀 테니까. 지금 강퇴당하는 애들 봐봐. 뭐냐고 이방 씨발려나. 그래서 강퇴당하는 거지. 저게 반대 의견이야? 너 왜 거짓말해? 내가 언제 반대 의견 냈다고 강퇴시켰어? 욕하니까 강퇴했지. 니네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해놓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강퇴당했다고 온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국정원 똘마니 소리를 듣는 거야. 또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몰라서 그랬다고 쳐. 정말로 국정원이 댓글 안 달아서 그렇게 내 다음 3초에게 욕먹는. 아이, 너 같은 새끼들은 이 방 들을 자격이 없어. 꺼져.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니까 욕하고 자빠졌어. 지 다음 3초부터 욕한다고. 저런 주제들이 가가지고 또 반론 제시하니까 잘렸다고. 뭘 반론을 제시했어? 반론을 제시를 해봐. 나도 들을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박근혜가 그 당시에 댓글이 없었다. 라고 거짓말인지 모르고 댓글이 없었다고 얘기했을 수 있어.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을 모욕을 줘서 잘라내고 이미 자기네들도 허위사실인 거 알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최동욱 총장이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임명해놓고 나중에 지네가 불리해지니까 최동욱 총장의 그 혼외자식 핑계를 대갖고 잘라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비겁한 행동이야. 정말 이거 청와대 전체를 뒤집어 놔야 될 범죄 행위예요. 그렇게 최동욱을 잘라냈어. 그럼 최동욱은 개인 비리 때문에 잘랐다고 쳐. 그 개인 비리가 있는 줄로 믿었다라고 쳐. 윤석열은 윤석열 팀장은 수사 온전히 해서 증거 밝혀낸 사람이야. 왜 그 사람한테 징계를 줘?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국정원의 범죄를 밝혀냈기 때문에 징계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지난 대선 범죄는요, 이명박의 범죄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명박이 나중에 지가 나중에 대통령 바뀐 다음에 자기를 특검할까봐 겁나서 박근혜 선거운동을 존나 한 거야. 그거는 이명박의 범죄야. 그런데 이명박의 범죄를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수사에서 증거를 찾아낸 수사팀을 잘라낸 것은 박근혜의 범죄야.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의 범죄보다 더 큰 범죄야. 내 말이 잘못됐습니까? 맞으면 동감, 틀리면 반대.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공감, 틀리면 반대 표시해봐. 이거는 이명박의 범죄를요, 박근혜가 더 악화시킨 거예요. 그냥 이명박은 철없는 짓을 했다고 쳐. 그런데 박근혜가 그 수사팀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외압을 가하면서 박근혜가 그 수사팀을 어떻게 한 거예요? 탄압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명박 범죄는 이명박 범죄야. 연두소나무님 감사합니다. 박근혜의 100% 공범이 확인된 거예요, 이거는 그 지시, 국정원의 범죄를 지시한 게 박근혜다라고 아무도 얘기한 적 없어.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짓말부터 그 뒤에 수사팀에 대한 탄압까지는
온전히 박근혜의 범죄야. 그래서 이 문제는 박근혜가 공범이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야 한다는 그 원칙이 있어야 돼. 근데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이 됐어. 그러니 첫 번째로 뭐가 없어요?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람이야.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의 정통성을 상실한 정권이야.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거를 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국민들이 내야 될 막대한 세금을 비롯해서 막대한 희생이 있으니 그리고 전국이 혼란스러우니 박근혜가 자신도 모르고 그 당시에 부정했었던 국정원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책임자를 완전히 처벌함으로써 이 모든 죄를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1년을 준 거예요. 그죠? 1년 동안 우리는 그 기회를 줬어요. 그랬잖아. 박근혜한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가 그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거짓말을 했었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뽑힌 대통령이고 이제 이 대통령을 다시 바꿔서 재선거를 하는 동안에 혼란스러우니 네가 책임자만 처벌해라. 이명박과 그 일당들만 확실하게 처벌하고 끊고 가라. 그러면 봐주겠다. 분당땡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겁나 선동하네. 내가 선동하는 게 아니고 임마 네가 감동한 거야 이 새끼야. 어따 떼고 선동이야 선동은. 내 말이 맞아 틀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렸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우리는 기다려준 거야. 그런데 누가 박근혜가 우리의 이 무엇을 그 기다림을 짓밟았어. 뭐라고? 종북이라고. 우리의 오랜 기다림, 우리의 오랜 권고에 대해서 박근혜가 되돌려준 건 뭐야? 자기를 비판하면 종북이다, 분열 세력이다, 묵과하지 않겠다. 국민을 협박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지금 최동욱 총장에 대해서 혈액형이 같다 이런 개소리 했다는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이 혈액형이 같다는 개소리 했어요. 오달식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혈액형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 여권 보고 알았다. 병신들 어느 여권에 혈액형이 나와? 어느 나라 여권에 혈액형이 나오냐고.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지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최동욱 혼외자라고 의심받는 애에 대한 정보를 그 정부에서 불법으로 다 빼봤다는 거 아니야. 열 몇 번씩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서초동에 조씨 1번이 있어. 1번 조씨. 서초구청에 조 국장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최동욱 혼외자라고 의심받는 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열람한 사람이야. 그 열람은 흔적이 남아.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열람했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청와대 조 행정관한테 부탁받았다라고 불어버린 거야. 서초구청 조국장이 너 국정원장이랑 친구지? 너 국정원장이 시킨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아니다. 나는 지금 현 청와대 조 행정관한테 부탁받았다. 문자도 있다. 라고 공개를 한 거야. 그래서 조 행정관 너는 박근혜한테 지시받은 거야? 아니다. 그러면서 조 행정관의 청와대가 조 행정관을 감사를 했어. 감찰을 해갖고 발표했는데 뭐냐? 조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안행부의 김 국장이라고 있어. 김모 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조 행정관이 이 서초구청 조 국장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 배우가 누구야? 행암 안행부의 김 국장이야. 그런데 안행부 김 국장이 뭐라 했어? 나는 억울하다. 조 행정관도 다 내 책임인 걸로 몰고 가고 있다. 억울하다.
지금 등장인물 셋이 다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게 조행정관의 일탈행위다. 들어봤어? 청와대 조행정관 내가 한 것처럼 돼서 고통스럽다. 이거 지금 노컷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최동욱 사찰 배우로 지목된 안행부 김국장 난 억울하다. 자, 그러면 뭐야? 청와대에서는 지금 안행부 김국장이랑 그 다음에 청와대 조행정관이랑 일탈행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 관심사로 일탈행위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둘 다 억울하대. 그래서 고발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박근혜의 일탈행위다. 전주의 열정맨님 감사합니다. 그 기사 봤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는 박근혜의 개인적 일탈행위다. 와. 아니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다는 거 발견됐더니 개인적 일탈행위다. 사이버 사령부 장병들이 댓글 단 거 걸렸더니 그것도 개인적 일탈행위다. 뭐 뻑하면 일탈행위래. 그것 좀 보자. 저기 붉은 알짱님 감사합니다. 고발뉴스 기사 그거 아주 재밌게 잘 썼어. 고발뉴스 기사를 좀 갖고 와봐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박근혜의 개인적 일탈행위다. 그 내용 한번 봅시다. 거기 아주 재밌는 말들 많이 나와요. 예. 뻑하면 일탈행위.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탈행위라고 쭉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나? 고발뉴스가 아니라 국민TV였던가? 국민TV였나 보다.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어디서 봤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박근혜의 일탈행위다. 어디서 내가 봤어. 이거야, 이거. 국민TV네, 국민TV. 예, 고발뉴스 아니고 국민TV 뉴스였어. 예, 미안.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박통의 개인적 일탈 정부냐? 최동욱 뒷조사 해명의 비난 쇄도. 개인적인 일탈, 종북 패러디 이어져. 예. 청와대 행정관의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조 행정관의 행동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4일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예. SNS에서는 개인적 일탈이 실시간 주요 검색어로 뜨고 일탈 정권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다. 박근혜 정권 1년이 다 되도록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해명을 내놓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 모 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에게 채무군의 인적 상황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했고 불법 열람한 채무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수석은 이어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 모 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최군의 주소지가 서초구 쪽이어서 마침 알고 지낸 서초구 쪽 공무원인 조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며 조 행정관의 행동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직위 해제 사실을 밝혔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청 청계천 보건사업 팀장 등을 담당하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로 파견됐다. 새 정권 들어서도 승진해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15년간 곁에서 지켜온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다. 뭐요? 조 행정관의 직속 상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15년간 곁에서 지켜온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이다. 조 행정관이 조이지 행정지원국장에게 최근에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날을 6월 11일로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공식화한 날이다. 조 국장에 따르면 가족부 조회 내용을 넘겨주자 행정관은 6월 13일 조 국장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조 국장은 밥 한번 먹자고 답신을 보냈다.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총무비서관실이 아닌 민정수석실로 조 행정관은 개인정보 열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고 권한도 없다. 이 같은 의혹 때문에 청와대 해명에 인터넷과 SNS에서는 반론과 조소가 쏟아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적 일탈 대박 유행 예감 대입하자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모두 박통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비꼬았다. 아, 이게 박원석 의원의 주장이구나. 대입하자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 모두 박통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비꼬았다. 백혜련 변호사는 트위터에 최동욱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유출행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 군사이버사령부 댓글도 일부 군인들의 개인적 일탈행위, 국정원 댓글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국가기관이 개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누리꾼 깜모 씨는 윤창중의 개인적 일탈행위, 김하영의 개인적 일탈행위, 원세훈의 개인적 일탈행위, 김용판의 개인적 일탈행위, 남재준의 개인적 일탈행위, 김무성의 개인적 일탈행위, 국방부의 개인적 일탈행위, 보훈처의 개인적 일탈행위, 이명박의 개인적 일탈행위, 청와대의 개인적 일탈행위, 철없는 청년들의 4.11 총선 디도스 역시 개인적 일탈행위, 공약 줄줄이 아작내는 것도 박근혜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비꼬았다. 누리꾼 시대 XX는 개인적 일탈이 국정원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합치면 조직적인 겁니다. 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할 일 없어서 개인적 일탈행위로 검찰청장 뒷조사하고 다니나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한다. 헐헐헐 잘못된 것도 모두 개인의 일탈행위, 정보원 댓글도 일탈행위, 국방부 댓글 사건도 일탈행위, 현 정권의 만능 열쇠, 개인적 일탈 플러스 종북, 이 단어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국도 타개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보임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박정희는 개인적인 일탈로 쿠데타를, 전두환은 개인적 일탈로 시민학살을, 이명박은 개인적 일탈로 4대강을 말아먹고 박근혜는 개인적 일탈로 부정선거 저지르고 헌정질서 파괴했군. 금요일에 전 일탈합니다. 계속 일탈 상태였으면 좋겠지만 청와대 등신들이 단체로 중2병에 걸렸나봐. 일탈. 행정관의 일탈로 검찰총장을 날릴 정도면 기춘할배급은 오바마 정도 날리려나. 개인적 일탈 참 많이도 한다. 개인적 일탈로 퇴진하는 건 어떨까. 네이버 댓글 보고 빵 터졌네요. 개인 일탈의 정부 등의 패러디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누리꾼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천주교 종북몰이 총공세에 종북 셀프 테스트, 종북 찾기 놀이 등 패러디로 반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한양대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청와대가 최동욱 뒷조사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또다시 국정원의 물타기 시도, 북한의 숙청 소식은 특검 무마용 공항 카드라며 이 사람들 정말 맞들였네. 앞으로 또 무슨 카드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지 사뭇 궁금해지네. 카지노에 들어가려면 판돈이 많아야 할 텐데 라고 비꼬았다. 예. 종북 세력, 예. 그, 옛다 종북 이거 아니에요? 니들이 종북을 찾느냐? 옛다. 예. 참. 아니, 여기에 민주당이 이미 썩으면 또 왜 써? 어? 아니, 지금, 청와대가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썩었다는 얘기는 또 여기서 왜 나와? 어? 아니 지금 청와대 일탈행위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민주당이 썩었다는 얘기는 왜 나와?
경훈이 이모님, 라미오리즈님 감사합니다. 참 웃긴 놈들이야. 아니 지금 새누리가 버린 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욕을 또 옵션으로 집어넣어? 아니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저지른 일이야? 새누리당이 저지른 일이지? 참 미친놈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항상 그래요. 전주의 열정맨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잘못하면 존나 민주당 욕만 써. 민주당도 썩었다. 민주당도 문제다. 아니 지금 박근혜가 민주당 대통령이야? 어? 참 미친놈들이네. 너 국정원 똘만이지? 아이 새끼들 진짜. 예. 가만 보면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모든 벌어지는 일은 박근혜의 일탈행위. 정말 딱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매뉴얼화되고 있어. 기억나죠? 이게 김하영의 범죄가 발견됐을 때 개인적 일탈행위다 그랬잖아. 그랬다가 조직범죄라는 게 들통이 났죠.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범죄가 걸리니까 개인적 일탈행위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잖아. 그런데 조직적 범죄가 드러났지. 근데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에 범죄가 나타나니까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얘기했지. 이거 봐. 자꾸 그러니까 밝혀지는 거야. 비워야 채운다님,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야. 사건이 이제 대두가 돼. 그러면 일단 아니다. 첫 번째는 전부 다 사실무근. 똑같아요. 박근혜가 김하영 사실무근이라 그랬어. 사이버 범죄도 사실무근이라 그랬고 청와대 행정관도 사실무근이라 그랬어. 그런데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따다닥 나왔어.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행위다라고 셋 다 얘기했어. 그래서 근데 김하영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 증거 나왔어. 사이버 사령부도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 증거 나왔어. 그리고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야. 사실무근이다 똑같았지? 땡땡땡땡. 개인적 일탈행위다 땡땡땡땡 똑같았지? 이제 조직적 범죄다 이것만 드러나는 게 남아있는 거야. 5807님 1회 들어갔다님 감사합니다. 예. 그니까 네 결국은요 봐봐요. 누구니 박근혜 그러니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똑같았대. 처음에 사실무근이다. 처음에 사실무근이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축소 은폐를 한 거야. 축소 은폐를 했다라는 게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 축소 은폐 때문에 쫓겨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정말 이게 닉슨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닉슨 선거팀에서 실제로 했느냐 그것도 드러나지 않았어. 근데 뭐냐 이 닉슨의 라이벌 사무실에 어떤 경비원이 전직 CIA 출신이 그 경비원으로 잠입을 한 거야. 잠입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이 CIA가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도청 의혹이 제기가 됐어. 근데 사실무근이다. 닉슨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발뺌을 한 거야. 근데 이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가 발각이 된 거야. 축소 은폐 시도 때문에 그게 결국은 꼬리를 물고 2년 만에 물러난 거예요. 예. 2년 6개월 만이지. 그지? 예. 10개월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건 발생 2년 후인데 총 2년 6개월인가 걸렸다고 들었어. 예. 그니까 이게 지금 아주 스토리가 같아.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주 비슷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번, 3번 범죄를 저지른 거야. 뉴스타파 최승호 PD 클로징 멘트로 10개월이라고 내가 거짓말하고 10개월. 그럼 우리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하고 10개월 곧인데. 네. 결국은 이 축소 은폐라는 부분이 축소 은폐의 시도에
검찰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내용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닉슨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 역사상 최초의 하얀 그 사람이잖아. 그 미국의 닉슨이.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이게 점점 주변에, 특히 이제 50대 아저씨들 사이에 박근혜 정부 심각하다. 그 얘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50대 아저씨들이, 그 박근혜 정부 심각하다. 그 얘기가 확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 50대들이 소위 박정희 운동했던 젊은 세대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박정희 반대 운동했던 세대가 그 세대야. 그래서 지금 이 50대가요, 굉장히 무섭게 입장 정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50대가 옛날에 노무현을 찍었다가 노무현 말기에 노무현한테 대거 실망해갖고 돌아선 사람들이야, 이 50대가. 그래서 이명박 찍고 박근혜를 찍어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굉장히 무섭게 돌아서고 있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보신 분. 나는 지금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그 얘기가 증거로 보내지고 있어. 나한테 받아지고 있어. 받고 있어, 내가. 그쵸?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막 너무 소란스럽고 정신없다.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돌아섰던 50대. 그래서 이명박 찍고 그리고 박근혜 찍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놓고 있어. 박근혜 찬양했던 사람들도 지금 막 돌아서고 있죠. 그죠? 그렇다니까. 이미 국민들 75%가 이번 사건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박근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하고, 막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안 되면 종북몰이하고. 근데 이 종북몰이가요, 정확히 언제부터 안 됐냐 하면, 여러분 2010년 기억하죠?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종북몰이를 했어. 종북몰이를 했는데 안 먹힌 거야. 이미 왜 안 먹혔냐?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북한하고 남한이 왕래를 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돼지 새끼나 늑대가 살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던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평화의 맛을 본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종북몰이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특히 김대중부터 이명박 시대까지 법원에서 과거에 빨갱이 간첩으로 내몰려 죽거나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무죄라는 걸 다 법원 재심에서 밝혀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종북몰이가 안 먹히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국민을 겁주고 빨갱이 종북몰이를 하면 국민들이 겁먹을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길이 들을 줄 알았지. 그 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확실히 뭔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 2달 전, 그러니까 8월 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 8월 말 9월 초의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어. 8월 말 9월 초는 아직 박근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도 박근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석기 사건 이상하게, 결국 계기는 이석기 때문이야. 이석기 때문에 촛불은 꺼졌는데, 모이지 않는 촛불이 사람들 속으로 전파된 거야. 촛불은 이석기 사태로 꺼졌어요. 거의 이제 모이질 않아. 그런데 모이지 않는 촛불들이 사람들 속으로 전파돼서 싹 흡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촛불을 끌라고 이석기 사건을 일으켰는데 대신 어떻게 됐어?
촛불로 모이던 사람들, 그 숫자를 세던 것들이, 등신들이 그 사람들을 결국 사람들 속으로 들여보낸 거야. 사람들 속으로 쫙 숨어 들어가서 이제 파고들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의 동네 여론이 되는 거야. 친구 여론, 동네 여론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촛불이 꺼진 뒤로, 예, 촛불이 꺼진 뒤로 도리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졌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땐 그래. 8월 달까지는 촛불 모인 사람들만 알았는데 그 촛불이 안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 들불처럼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불 알아요? 들불? 이게 이제 봄에 그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겨울 내내 그 논 주변을,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에 있었던 잡초들을 태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그걸 태울 때는요, 불꽃이 안 보여요. 이걸 태울 때는 불꽃이 안 보이고, 그냥 소리 없이, 이러면서 검정색으로 쫙 물들어가. 티도 안 나. 불꽃은 보이지도 않는데, 검정색으로 이게 논두렁을 시커멓게 이렇게 구렁이가 가듯이 조용히 쫙 퍼져나가요. 그게 들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촛불이 모여서 탈 때 냅뒀어야 됐어. 촛불이 모여서 탈 때 냅뒀어야 됐는데 그 촛불을 갖다가 껐잖아. 촛불을 이렇게 이석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꺼버렸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 동네, 이제는 뭐예요? 옛날처럼 금요일날, 토요일날 시내로 안 나와. 이제 동네에 모여서 조기 축구회, 또는 이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동네에서 몇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 치킨집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어. 결론은 어떻게 됐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등산 갔다 와서 얘기하고. 그죠? 이 어딜 가나 이 얘기가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또 마침 이 손석희 뉴스가 한 몫을 크게 한 거야. 손석희 뉴스가, 예, 큰 몫을 했어. 내 말이 맞지? 국정원 이야기가요, 옛날에 이렇게 촛불로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동네 맥주집, 뭐 이렇게 산악회,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막걸리집, 뭐 포장마차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번져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민 75%가 단일 사안을 알고 있는 건데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부가 KBS, MBC, SBS, MBN, YTN, 그리고 채널A, TV조선, 그리고 뭐 KTV, 뭐 모든 채널을 다 장악했잖아. 모든 채널을 장악하고 하루 24시간 똑같이 박근혜 입장만 떠벌렸어. 26개 언론에서. 친박 26개 메이저 언론이 매일매일 똑같이 24시간 떠들었다고. 그런데 국민 75%가 국정원 범죄를 다 알아. 국민 60%가 특검에 찬성해. 어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맞다니까요. 예. 우리 망치부인 방송, 여기 망치부인 공지글에 가보면, 정도전의 경고. 예. 이게 2008년에 한겨레 신문 나온 글인데, 조선 건국에 밑돌을 놓은 정도전은 백성은 지극히 약하지만 힘으로 위협할 수 없고,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혜로 속일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고 말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경구이다라고 오태규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 말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이다. 촛불이 끄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끄진 게 뭐야? 꺼진 거지. 지금도 촛불 나가는 사람은 뭔가요? 촛불이 약해진 거지, 꺼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촛불 계속 나가세요. 누가 뭐래요? 예. 근데 촛불 꺼졌다고, 촛불이 줄어들고 있다고 막
우리 방에 와가지고 촛불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끼리 주말에 시내에 모여서 촛불 켜봤자 영향력 없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말이 맞았잖아. 우리끼리 촛불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어. 근데 촛불 오던 사람들이 동네 길목에 동네 시장터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바뀌는 거야. 어? 여론이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이 촛불 시위하고 촛불이 꺼진 거, 그러니까 촛불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사람들, 그거는 국민을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옛날에 2008년에도 촛불이 꺼진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었어,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때 촛불보다 중요한 게 촛불이다. 촛불보다 중요한 게 촛불이다. 그 촛불이 줄어들었다 얘기하는 것보다 투표 많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백욕이 불효 1표다. 백욕이 불효 1표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온 국민들이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이명박 때 국회의원 투표율보다 정말이에요. 재보선 투표율이 더 높았던 지역도 있어. 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율보다 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율보다 재보선 투표율이 더 높았던 지역도 있어. 정말 대단했다니까요. 예. 이 사람들이 보통은 재보선은 20%대, 총선이 50%대 나오는 거야. 총선 5, 60%. 근데 이명박 때 총선 때는 40%가 투표했는데 재보선을 하니까 40% 간신히 42%인가 3% 했던 지역이 재보선에서 47%인가 나와서 대단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네. 그래서 그리고 6시 이후에 지하철 타고 밀려왔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박원순 시장 때였나? 박원순 시장 때 어떤 터널이 막혀갖고 투표를 못했어. 근데 나중에 알려졌잖아. 그 터널을 돈 주고 몇 사람이 터널을 막았다는 거. 그지? 모 당 청년위원이 차 몇 대를 동원해가지고요. 그 터널에 차를 막아서 터널 디도스 사건. 그거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지? 그건 봉화였나? 김해였나? 그래가지고 터널 디도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요. 투표하러 오는, 퇴근하는 사람들 못 오게 막았던 사건도 있었어. 그 터널 디도스 사건이 실제로 있어서 유죄 판결 누가 받았고요. 김태호 때였다. 맞아. 그리고 선관위 디도스는 뭐였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선거 장소 보려고 클릭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선관위에 3개의 인터넷 회선이 있는데, 예, 3개의 인터넷 회선이 있는데 그 3개의 인터넷 회선을 중에 2개를 직원이 끊어버렸잖아. 그죠? 직원이 그 선관위에서 이제 동시 접속자들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3개의 큰 인터넷 회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통로가 있는데 그 2개를 선관위 직원이 스스로 끊었어. 예. 그랬던 일도 있었죠. 그게 결국은 뭐냐? 국민들의 투표 열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2012년 경남 도민일보 4.27 재보선 때 창원 터널 막아서 투표방해. 이거 신문 기사로 있었어. 저기 망치 보인더라 팩트를 보여라 이런 애들 때문에 잠깐 제목만 보여줄 테니까 가서 확인해봐. 근데 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다. 예. 작년 4.27 재보선 때 창원 터널 막아 투표방해. 새누리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폭로. 선거 당일 창원 터널 공사로 교통 체증. 예. 그날 공사하는데 일부러 차량 몇 대를 동원해서 꽉 막히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누가 폭로해버렸어.
하여튼 한번 봐봐요. 예. 우리 또 뉴스를 계속 봐야지요. 그죠? 예. 또 내가, 아까 우리, 요 뉴스 이 마무리를 하나 보고 갈게요. 요 내용의 마무리. 최동욱 찍어내기 역풍, 책임 전가, 부인, 대혼란. 예. 행안부 간부는 곽상도 직계부와 행정관 4개 모두 책임 전가한다. 청와대가 조모 행정관에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관련 정보 수집을 부탁한 당사자라고 밝힌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 김모 씨가 MB정권 최대 파워 인맥 영포라인 출신인데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상독 씨의 직속 부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플라워 팩토리님 감사합니다. 김 씨는 더 나아가 청와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조 행정관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동욱 찍어내기 파문이 청와대를 바닥 없는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양상이다. 이게 생각보다 커. 문제의 안행부 고위공무원 김모 씨는 경북 영천이 고향으로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대표적인 영포라인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경북도청에서 부이사관급으로 근무하다가 MB정권 시절 지난 2010년 안행부로 올라왔다. 김 씨는 MB정권 말기 지난해 9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돼 올 5월까지 근무했다가 안행부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문제는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전 수석과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다. 곽 전 수석은 지난 9월 채군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함께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청와대는 그러나 4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김 씨는 청와대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해 청와대를 곤혹해 하고 있다. 그는 조 행정관은 집안의 먼 친척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 수시로 안부를 묻고 만났다며 지난 6월 조 행정관 가족 등 영천 출신 4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느라 그 시기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긴 했지만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4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이런 문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조 행정관이 나를 지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굉장히 놀랐다며 조 행정관과 대질까지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직위 해제된 조 행정관도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감찰이 시작된 3일부터 감찰 결과가 발표된 4일 오후 직전까지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돼 굉장히 고통스럽다. 나한테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처럼 다 돼서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욱 찍어내기는 정말 무덤이 되고 있어. 지금 최동욱 찍어낸 거는 정말 박근혜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이다. 예? 박근혜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이고 무덤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최동욱 찍어내고 김진태를 심으려고 너무 무리한 일을 저질렀는데 하여튼 이게 저길 바꿨어. 기운을 바꿨어. 내가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믿고 그러더니